오늘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에다가 얼마 전까지는 또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또 현장까지 나가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또 현장을 나가보실 또 계획을 하셨었는지요? 네. 사실 제가 당시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네, 언론의 방송에 댐이 이렇게 이제 방류가 돼서 네,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보고 네. 집에서 이제 잠시 쉬고 있던 때였는데 아,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네. 회사로 달려가서 상황을 체크를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이걸 현장을 점검하고 네, 또 수재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듣고 또 재발 방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네, 현장을 달려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용담댐이라는 곳에서 네, 홍수가 너무 많이 나서 방류를 했는데 그 아래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완전히 강물이 범람이 되고 네, 또 홍수가 역대 가장 많은 그런 이제 수재를 입어가지고 네, 많은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또 재산상 피해도 많이 있고 다행히 뭐 다치거나 이제 사망한 분은 없었지만 네.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현장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제 말씀을 듣고 네. 고충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지금 이제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이 재해 현장에는 보통 재해와 관련돼 있는 뭐 중앙대책본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렇게 관계자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마 그 어려운 국민들 현장에는 저는 언제나 권익위가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의 장으로서는 당연히 함께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을 했고요. 행안부라든지 이제 이런 부서에서는 그 사고의 그 원인이라든지 그 또 관련 공무원이나 그런 이제 지자체의 책임 공기업의 책임을 규명하는 그런 데 이제 역점을 둔다면은 국민권익위는 그야말로 권익위로 국민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네, 고충을 듣고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한 얼마 정도 되신 겁니까? 지금 한 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짧은 시간인데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실 때랑 권익위원장이 되신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열심히 하면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네, 또 보람 있는 그런 직책이다 생각은 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권익위에 와서 네, 그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을 돕고 또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네. 잘 맞고 또 더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보다는 권익위원장이 더 낫다. 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더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 국회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면 좀 어려움도 있을 테고, 이거 좀 위원장님 좀 해결해 주세요. 많은 또 요청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입법을 하고 또 그 행정부에 대한 네. 견제, 감독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뭐 일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네. 이런 일을 좀 하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행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또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 네.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권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뭐 하는 이분 기관인가? 권익위원회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권익위가 부패 방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더 높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흔히
알고 계시는 김영란법. 네. 이거는 이제 권익위가 하는 많은 업무 중에 이제 작은 부분인데요. 아하. 국민들의 청렴도와 공직 사회의 그런 이제 뭐 좀 약간은 그 접대 문화 이런 걸 개선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죠. 네. 근데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권익위가 부패 방지 분야에서는 과거에 조선 네. 시대에 암행의사 같은 역할을 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암행의사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입니다. 네. 그래서 권익위에서 하는 이제 국민들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신문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과거에 이제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신문고를 그렇죠. 두드리면 네. 해결을 해주잖아요. 아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권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이런 이제 불합리한 정부 정책이나 자기 부작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아하.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네. 이런 고충 해결을 하는 부서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네. 해결하는 또 주무부처이기도 합니다. 네. 부패 방지가 이제 첫 번째 네. 목표라고 하셨는데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름이 바뀌게 됩니까? 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네. 이름이 부패 방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아.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원회로 네.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패 방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1호가 네. 부패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서 국가의 청렴 지수를 높여서 네.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처가 국민권익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패 정도 또 청렴도가 어떤지도 우리 국민들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반부패 지수, 그래서 네. 부패 인식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세계 180개국 중에서 39위입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국가적인 그런 역량에 비해서는 네. 좀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요. 아.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연속 계속 네. 부패 인식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반부패가 좋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청렴한 나라로 지금 네.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 궁극적으로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2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패인식 지수 CP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최근에 OECD 경제 협력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이 부패 인식 지수가 매우 높아지고 네. 또 굉장히 나라가 많이 청렴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평가를 한 아하.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런 이제 지적도 그렇게 보고서에 했었고요. 네. 근데 부패인식 지수가 높아지면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부패인식 지수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는데요. 계실 수 있죠. 네, 근데 2017년에 이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은 네. CPI 지수가 10점이 상승할 경우에는 GDP가 1조가 상승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까지 좋아지네요. 네, 그리고 일자리는 매년 2만 6천 개에서 네. 5만 천 개까지 일자리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청렴하고 부패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네. 그 나라의 GDP와 일자리가 상승하는 경제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네네. 부패인식 지수가 높아지고 부패가 없어지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네. 또 지표이기도 합니다. 부패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비패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찬성입니다. 저도 비패 좋아하는데요. 네. 쓸데없는 또 아재개 그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근데 위원장님 이게 궁금합니다. 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네.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기도 하던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역할이 중요해질 것 아, 같습니다. 네. 공수처의 경우에는 한정된 약 1,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네. 고위공직자들을 아. 대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공직자들 그리고 지방 뭐 공기업들을 네. 대상으로 부패에 관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네. 기관이고요. 무엇보다도 또 부패를 사전 예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패에 관한 평가 지침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그런 걸 마련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네. 그래서 권익위는 사전 예방 기관이고 공수처는 사후 통제 기관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범위도 네. 권익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온 네. 공직자의 부패 관련된 그런 이제 신고 접수가 권익위에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네. 어떤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공수처에 이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권익위가 송부하거나 네. 이첩한 그런 이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 아. 보완하는 관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또 한편으로는 권익위원회는 백신이고 네. 공수처는 또 치료제 같은 역할이네요. 야, 정말 아주 멋진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기능을 이야기하시면서 전체 공무원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게 쏙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이 지방 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이야말로 국가 청렴도의 근간이다. 어떤 의미이십니까? 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직 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네. 상당히 이런 이제 부패 문제나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음.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아직 지방 공무원들과 공기업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런 청렴 지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실제로 뭐 채용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 관련된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또 가끔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방 공무원들이야말로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네. 어느 부처보다도 가장 이런 청렴도나 부패 없는 그런 행정이 정말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방 공무원들이 좀 더 청렴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네. 계도 뭐 이런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이 권익위를 많이 바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요. 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한 것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인데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이 법안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네. 원래 국민권익위의 근간이 되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 법에 원래는 들어갔어야 했었는데요. 네. 이게 당시 입법 과정에서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OECD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입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입법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 입법이 발의가 돼서 네.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 내용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업무에서 회피하거나 또 신고를 해서 네. 제척, 기피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두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가 민간에서 활동한 그런 네. 3년간의 그런 업무 내역을 공직자로 이제 임용이 되거나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제출을 해서 네. 그런 이해관계가 좀 이제 충돌이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또 있고요. 네. 또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 이런 것을 못하게 하거나 음. 또 부동산 뭐 계약이나 금전거래 또 네. 수의 계약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가 충돌될 경우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또 자신의 사적인 그런 업무에 또 사용하는 이런 것도 이제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현재 공직자 윤리 강령을 통해서 이게 현재 실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보다 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더 음. 규범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네.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조금이라도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이 입법이 되면은 굉장히 공직 사회의 그런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제고하는 그런 입법이 될 거다 확신합니다. 네. 자, 이제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양구도 방문하셨고 또 용담댐도 방문하셨고 이렇게 현장 행보를 계속 강조하시고 강화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이제 공직자분들에게 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어려운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네. 보다 생생하게 그리고 또 더 자기 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바쁘긴 하지만 가능하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양구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북한의 이제 전쟁 복구 지역인데요. 그렇죠. 네.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6.25 전쟁 때 다 북한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주인 없는 땅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 거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네. 이주를 하면서 개간을 해서 10년 후에는 땅을 소유권을 주겠다 이랬는데 70년간 그 소유권을 못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관련 부처가 뭐 거의 10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느 한 부처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3년 동안 이 관계 부처를 조율을 해서 뭐 국방부나 뭐 농림부나 뭐 조달청 또 뭐 강원도 다 조율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70년 묵은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네.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느라고 제가 현장에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이건 또 아주 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남모르게 약자를 무료로 변론하던 전현희가 권익위를 맡자 약자의 보호로 바뀐 3건의 구제 사례가 있었다. 이 중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제 사례 하나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정부 기관이 하는 일로는 좀 소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그 해당 국민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야 이런 일을 우리 나라에서 해주는구나 네. 이런 이제 말씀을 들었던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식당을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걸 원래 양도 양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폐업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양도 양수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금이나 이런 걸 이제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권익위에 신문고를 두드려서 권익위에서 이제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이분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을 해줘서 굉장히 이제 권익위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을 많이 이렇게 이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사정에 계신 분들은 그게 이제 통장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압류를 해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그마저도 못 받는 분들이 계셔서 그 통장 압류가 되는 것을 좀 이렇게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권익위에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압류 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부분을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도와드린 사례가 있고요. 네네. 또 이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권익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공익 신고가 이제 권익위를 통해서 오면은 그 신고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네. 신분 보장과 또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못하도록 원상 회복을 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립대학교에 그 이제 비리를 신고를 하신 분이 계신데 학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 징계 절차를 일단 중지를 요청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아마 이 최근에 네. 관해서 말씀해 주신데 권익에서는 항상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권익위가 이렇게까지 우리 삶 가까이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짧은데 우리 청자분들께 끝으로 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권익위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암행어사와 마패는 국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계실 때에 항상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든든한 이웃 같은 그런 지원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이 신문고를 두들겨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익위의 모든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